네, 시장이 다소 밋밋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10만 4천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10만 달러 밑으로 빠지면 사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10만 달러 밑으로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것은 상당한 모멘텀 수요가 백업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3,300달러 위에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XRP도 3.1달러 위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같은 종목들은 지금 짙은 녹색을 선보이고 있고 나머지 주요 알트코인들도 어쨌든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좀 지루하긴 되게 지루하죠. 10만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 굉장히 좁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만 9천 달러를 찍고 나서 이 정도의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도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연준의 금리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동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멘트를 날려주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과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말했던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보니까 이 멘트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 수위, 정도에 따라서 위험자산 시장이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30일 새벽 4시가 한국 시간으로 금리 결정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모멘텀이 좀 붙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조금 차분하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관망세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불안하진 않지만 다소 조금 루즈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대 중후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재료들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백악관의 암호화폐 AI 책임자 데이비드 sak스가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규제 명확성이다. 디지털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증권형, 상품형도 있고 NFT나 민코인 등 수집품의 형태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모든 혁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었고 미국은 미래 기술을 잃을 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돼야 한다라고 선언했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긍정적인 멘트죠. 거기다가 지금 암호화폐 책임자,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백악관의 정책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방향성은 세팅됐고 이제 속도의 문제고 실무 그룹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서 평가를 할 거고 거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략자산 지정, 비트코인이 될지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 몇 개의 알트코인들이 될지 그거 모르겠는데 우린 알 수는 없죠. 기대하기에는 XRP를 비롯한 미국 알트코인 일부가 함께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결과는 알 수는 없고 그걸 지금 평가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어쨌든 정책 책임자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를 던졌더라고요. 정부 효율성 부서 도치에서 정책 집행 과정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디지털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연방정부의 비용 절감과 사기 그리고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도치 측이나 백악관의 공식적인 논평은 없는 상태다.
트럼프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최근 밈코인 트럼프와 멜라니아를 발행하기 위한 체인으로 솔라나를 선택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도치의 블록체인 채택과 관련해서 어떤 체인을 사용할지는 불분명하고 관련 내용이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뭔가 그냥 한마디 들은 것 같은데 빠져나갈 구멍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조금 전형적인 무책임한 그런 기사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머스크가 선택을 한다면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미국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선언에 대해 과연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한 어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홍콩 입법회가 되게 재밌는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기업의 홍콩 이전을 촉진하고 금융기술 발전을 이끌자는 목적. 이것도 뭘까? 확실히 뭐가 있긴 있는데, 중국은 지금 홍콩을 테스트 베드 삼아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 본토에서 어떤 방식의 스탠스 결정이 나와줄지가 지금 관심사잖아요.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이고, 본토 자금이 암호화폐 ETF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견제구로서 홍콩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본토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조금 더 궁금하게 만들고 아리송한 어떤 기대감을 또 품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댄 모어헤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0으로도 수렴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5천만 명, 글로벌하게 3억 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로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점을 판테라 캐피탈의 CEO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진짜 무서운 게 암호화폐 ETF를 통해서 전체 ETF의 역사를 새롭게 써버렸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연초부터 42억 달러 순유입됐고, 전체 ETF 순유입액의 6% 수준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이후에 누적 400억 달러 이상 순유입을 기록했고, 총 운용자산 1210억 달러, 여기에다가 수익률은 127%를 기록하고 있다. 운용자산은 금현물 ETF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릭 트럼프가 조금 굉장히 큰 모찌 하나를 던졌나 봐요.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이런 멘트를 했는지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자본이득세 0%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에릭 트럼프가 발표를 했다. 미국 이외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30% 자본이득세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에릭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 컨펌했다라고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양반은 행정부에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주축을 맡으면서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멘트를 뭐 지인들한테 한 건지 어디 공개석상에서 한 건지, 공개석상에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사에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언제 어디서 소스는 또 뭔지 이런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릭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를 누가 듣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에릭 트럼프 본인이 한 얘기인지. 그런데 이 양반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위치도 아니잖아요. 행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느낌이 다른데, 만약에 에릭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진짜라면 이건 좀 가볍게 봐야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빠가 트럼프인데 라서 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좀 한없이 가벼운 그런 멘트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에릭 트럼프 발 이런 멘트들 나왔다라는 얘기들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의 어떤 의중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보니까 또 요번 2기 행정부에선 나름 실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멘트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어쨌든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라면 이제 조만간 이게 뭔가 픽스가 된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재료로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디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 기반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기준이 뭘까? 이게 본사 위치로만 판단이 되는 건가? 아니면 개발팀, 운영팀, 법적인 등록지가 중요한가? 솔라나 랩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솔라나 재단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테조스 역시 개발자는 미국에 있지만 재단은 스위스에 있다. 미국 기반 프로젝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는 XRP, 스텔라 루멘, 헤데라, 아발란체 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등록지, 운영지, 기술적 기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지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삼는지, 또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간의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려는 것인지 그 논란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포인트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본이득세 0% 혜택은 미국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되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이게 큰 부분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도 상당한 자본 유입, 투자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섹시한 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산업 내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고 프로젝트들 간에 오히려 이 갈등 유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기반 프로젝트들, 이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른바 미국 코인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들인 건데, 이게 또 개발자의 위치, 재단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엇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냥 명확한 거 위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죠. 앞서 존 디튼이 얘기한 것처럼 XRP나 아발란체, 이렇게 스텔라 루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미국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어떤 행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살펴보신다라면 의미 있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칼문,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올타임 하이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는 여전히 낮다.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오면서 이번 사이클 더 큰 반등세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크립토 퀀트 데이터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 상승을 견인한 것은 고래 투자자들이다.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건 큰손들. 이 기간 동안 1620만 BTC에서 1640만 BTC로 고래 지갑은 증가, 반면 개인 투자자 보유량은 175만 개에서 169만 개로 감소. 고래들과 개미들의 어떤 관점 차이가 이렇게 또 선명하다라는 거. 고래들은 조정이 올 때 매수하고 급등했을 때 매도하는데, 개미들은 거꾸로죠. 조정이 오면 겁먹거나 조정이 왔을 때 패닉셀하고, 급등하면 그때 더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을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런 전략적인 스탠스, 멘탈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도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